탈옥은 약간 영화에서나 보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3년이나 도망 다녔잖아요. 본인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가정환경이나 교도소를 탓한다면 그건 변명만 될 뿐이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 전과자가 새 삶을 살게 되는 일은 정말 어렵다. 오로지 본인이 깨달아야만 가능하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분위기가 좀 남다르죠? 예. 저희가 이때까지 쭉 다뤘던 그 사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곳, 저희가 익산 교도소 세트장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영화들이 촬영이 됐고 엄청난 작품들이 여기를 배경으로 감옥신이라든지 교도소 씬들이 여기서 촬영이 됐었죠. 예. 여기서 촬영이 우리 장은중 감독이 했었는데 뭐 사인이라는 드라마 그거 할 때 13회 여기 교도소 정문 앞에 찍었다 그러는데 시그널이라는 드라마도 시그널도 여기서 네, 촬영을 했 조금이라도 그 당시에 교도소가 나온 장면들 네. 많이들 여기서 찍었다 그래요. 얘기 들어보니까 학교였는데 학교를 개조해가지고 이 지자체에서 교도소 세트장으로 만든 거래요. 학교가 교도소랑 같은 구조라고 하더니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학교 구조가 딱 감옥 그러니까 이게 구조라고. 법무부에서 교도소로 교정시설 관리하는데 촬영하게 해달라고 허가 신청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계속 잘 안 굉장히 안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군 보안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면 여기가 되게 중요한 지역이 되거든요. 포격해서 여기를 문을 열어버리거나 일부러 이제 그 내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사회 속으로 나오면 안 네. 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그 위치를 노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의 문제로 계속 금지를 해왔던 거죠. 장흥교도소나 성동구치소가 다른 데 시설을 지으면서 옛날 시설을 거기서 많이 영화 협조를 해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장흥에서 많이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장흥교도소에서. 저는 근데 사실 견학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죄를 안 져야겠다는 생각이 아까 장항준 감독을 쭉 둘러보는데 이거 죄 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덜컥 들었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여기 무엇을 뭘로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여기서 같이 생활을 이게 좁은 데서 생활을 하고 화장실은 뭐 했는지 다 보이고. 외국은 아예 반도 없어요. 그냥 변기만 용변 보는 게 다 노출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래도 좀 최근에 이제 문을 다 달아준 거고 원래는 이제 반만 있기도 했었죠. 이게 화장실이구나. 뭐가 있나요? 아니요, 없죠. 끔찍하다, 끔찍해. 화장실에 잔반 투척 금지. 네, 김상무. 여기 하루 종일 앉아 그냥 이러고 있는 거잖아.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노역이 차라리 좋을 것 같아요. 6, 7명 막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있는 거잖아 이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가지 말게끔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하루 일과가 이렇게 적혀져 6시 반 기상이더라고요. 6시 반에 기상해서 9시에 취침이라서 의외로 오래 자요. 아니, 나 아까 보고서 한 9시간 30분을 잠을 자더만? 잠 많은 사람들은 참. 앉을 수도 있나요, 그 시간에? 안 자고 뭐 딴 일 하면. 자는 시간에는 말 안 하고 또 자야 되고요. 일과 중에는 이제 앉아서 벽에 기대서도 안 되고 누우시면 안 되고. 네. 9시에 취침할 수 있으면 기다렸다가 이제 눕는 거죠. 6시 반부터 밤 9시까지 누울 수가 없어요. 네. 소등을 하나요? 소등 안 합니다. 소등 안 해요. 밤새도록 소등 안 합니다. 깜깜하지 않다라는 네, 네, 거군요. 그런 방이. 그래서 안대를 뭐 하기도 하고요. 항상 교도관의 시선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원래 말을 하면 안 된다. 원래 말을 웬만하면. 원래가. 감옥이라는 거는 그 옥자가 이제 말씀원 변에 개가 2마리 있는 거예요. 개구변에 개견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개가 말을 못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감옥은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딱 가둬놓는 거죠. 딱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하게. 그냥 놔두면은 범죄만 배우고. 그렇죠. 예, 그거 안 된다. 와서 하루 종일 혼자만 지내게 하는 거예요. 혼자만 지내면 말 못하죠, 당연히.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처음에 모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말도 하고 좀 작업도 하게 하고 밤에만 좀 말을 안 하고 잠을 자게 하자. 뭐 이런 컨셉으로 바뀌어온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교도소 안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또 있잖아요. 어떤 징계를 받게 되나요? 그런 것들은 이제 징벌을 또 주고 독방이라는 거죠. 그렇죠. 독방 같은 데 가고. 뭐 좀 더 견디기 힘든 곳에 보낸다던가. 네.
그 독방에 간다는 거는 예전에는 되게 훨씬 무서운 거였는데 왜냐하면 운동 시간이 없거든요. 하루 종일 갇혀 있는. 10일 뭐 19일 막 이렇게 19일까지 갇혀 있으면은 사람이 너무 피폐해지는 거죠. 그리고 개인 영식음으로 간식도 먹는데 그거 다 일절 안 되고 거기만 있으니까 굉장히 두려워했죠.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운동도 못하게 하는 거는 너무 인권 제한적이다 해서 그걸 풀어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좀 징벌을 받아도 그러니까 예전만큼 그렇게 가혹하는 건 아니니까 그걸 관리하는 교도관들은 조금 이제 통제가 잘 안 된다는 말을 한. 아 전에는 이제 독방에 보낸다 그러면은 제주자들이 되게 겁을 냈는데 이제는 독방 가면 되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는 범죄자 중에 유영철이 사실은 교도소 안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로 유명한데 더 이상 자기 잃을 게 없다 이 심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란 행위나 기물 파손도 많이 하고 교도관들 팔을 꺾거나 비트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면은 교도관들한테 사실 자기는 사람 한 명을 더 죽여도 이미 사형이라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공포의 태도. 대상이죠. 교도관 입장에서는. 네. 그 노역 중에 또 인기가 있는 게 있고 인기가 좀 없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일단 노역을 하면 8시부터 이제 그 작업을 시작해서 어딘가 가잖아요. 가면은 그 또 얘기도 조금 더 하게 되고 뭐 몸을 움직이고 하니까 이제 웬만하면 노역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왜 혼자 그냥 하루 종일 방에 있으면 답답하니까. 답답하고 운동이라는 건 딱 30분밖에 거의 안 되거든요. 그러면 햇볕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그밖에 없는 거죠. 노역 근데 하고 싶다고 다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점수나 평가가 이게 다 있어가지고 그 좋은 순서로 가장 인기가 좋은 게 이제 목공입니다. 목공이 되려면 굉장히 좀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죠. 되고 네. 그 노력도 기술을 또 잘해야 되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그렇죠. 그리고 나가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연장도 다르고 이러는 곳이라 되게 보안 그것도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날카로운 예, 뭐 예. 톱이나 그렇죠. 믿을 수 이런 있는 끌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안으로 갖고 들어가면 흉기가 될 수도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신창원 탈옥 사건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아마 1997년인 것 같은데. 그때도 전부 이제 다, 예, 그 작업장에서 그 쇠톱을 어떻게 밖으로 빼냈냐면은 신발 밑창에다가 밑창에다가. 밑창은 안 보니까 금속 탐지기에도 거의 안 걸리고 뭐 그렇게 해서 그걸 빼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창호는 부산 교도소 내부를 면밀히 관찰한 후 화장실 환풍구를 통한 탈주 경로를 정하고 바로 장기적이고도 치밀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쇠창살을 자를 물건을 찾던 신창호는 탈주 석 달 전 교도소 내 영선 창고에서 쇠톱 2개를 확보합니다. 신창호는 이 쇠톱을 운동화 밑창 속에 숨겨 감방 안으로 갖고 들어와 이어 좁은 화장실 환풍구를 쉽게 빠져나가기 위해 몸무게를 줄이는 데 착수합니다. 식사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3개월에 걸쳐 80kg의 체중을 60 내지 65kg으로 줄이는 한편 직경 1.8cm인 쇠창살 2개의 양쪽 끝을 손으로 치면은 바로 떨어져 나갈 정도로 자르는 데에는 20일가량 걸렸고 모든 준비를 끝낸 신창호는 97년 1월 20일 탈주를 감행합니다. 그때 신창호는 약간 좀 영웅시 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분위기가 있었어요. 되게 범죄자인데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때 약간 화제의 인물 그 티셔츠 막그 꽃무늬 티셔츠 그게 굉장히 유명해졌죠. 하고 그가 검거될 당시 입었던 알록달록한 쫄티는 명품 브랜드 제품이라는 잘못된 소문까지 돌면서 주목을 받더니 그해 여름 쫄티 유행을 이끌었습니다. 탈옥수 신창원의 도주가 장기화되면서 신창원을 소재로 한 만화가 등장했고 한 청소년이 이른바 신창원 탈옥 게임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창문을 통해 탈옥을 시도하지만 빠져나가기에는 너무 뚱뚱합니다. 탈옥은 약간 영화에서나 보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3년이나 도망다녔잖아요. 그리고 참 궁금한 거. 신창원은 탈옥범인 줄 알잖아요. 신창원이 왜 들어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원래 1989년도에 신창원이 89년도에 들어갔어요. 89년도에 공범들하고 같이 문방구점을 털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도 살인의 공범으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탈옥을 해서 이제 무기징역에다가 플러스 22년 6개월 형을 이제 더 받게 돼요. 도주죄는 징역이 되게 그 법정형이 지금 낮아요. 그냥 도주한 거는? 네, 도주죄는 그래요? 굉장히 낮아요. 그 신창원이 그렇게 큰 중형을 받았다는 거는 그러니까 도주에서 저지른 범죄가 좀 네, 심했군요. 그러니까 신창원 신창원은 같은 범죄가 경우는. 되게 중했어요.
그러니까 신창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뭐 모범수가 된다고 해도 못 나오는.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 나올 수 없다고 봐야 되죠. 그 신창원 사건 이후에 교도소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거의 매일 이제 고무망치로 방에 가서 다 그 책창살을 두들겨 봐요. 소리가 다르잖아요. 실로폰처럼 이렇게 끊겨져 있으면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다 두들겨 보고, 그리고 이제 금속 탐지기, 금속 탐지기 항상 통과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신창원 생각하면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데 그 교도소가 결국은 교화가 목적이잖아요. 근데 신창원의 지금 현재 꿈이 소년범들을 상담을 해서 더 이상 소년범들이 계속적으로 범죄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지금 상담 공부도 하고 있대요. 근데 이제 신창원이 주고받은 편지가 있는데 그 안에 신창원이 썼던 말 중에 본인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가정환경이나 교도소를 탓한다면 그건 변명만 될 뿐이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 전과자가 새 삶을 살게 되는 일은 정말 어렵다. 오로지 본인이 깨달아야만 가능하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신창원의 꿈은 교도소를 나가는 게 아니고 나갈 수 없다는 건 본인도 알아요. 그런데 쉽고 편한 길을 택한 것. 그런 범죄의 길로 애초에 들어선 게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사실 신창원이 사회에 끼친 해악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 사회의 모든 시스템을 흔들었고 사회 규정을 불신하게 만들었고 그런 사람도 내가 남의 탓을 하는 게 옳지 않다라는 걸 깨달았다면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그런 범죄의 길에 들어선다는 게 과연 이 정도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소년범들이 더 이상 범죄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기왕이면은 여건이 될지 뭘지 모르겠지만은 실제 교도소를 학생들한테 보여줄 수 있으면은 그 보면 잊혀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